자, 57번.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1대1 대응. 누가? 얘가. 근데 모양상 봐서는 몇 차 함수처럼 보이죠? 1차 함수처럼 보이죠? 그럼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일단 푸는데 1대1 대응이 성립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A 값이 양수랍니다. A가 양수라면 저 fx는 기울기가 0보다 큰 양수란 뜻이겠죠? 그럼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이 그려지겠지. 그럼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직선을 그렸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정의역 범위가 여기와 여기 사래요. x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만 그리라는 뜻이에요. 딱 여기만. 그럼 함수의 그래프는 지금 어디서 그려지는 거죠? 함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지 않나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럼 y값의 범위는 여기가 y의 최대값이 되고 여기가 y의 최소값이 되겠죠. 결론은 이 사이를 누가 움직이죠? 치역이 움직이는 겁니다. 맞습니까? x를 찍어내서 나온 y값의 범위니까 치역은 여기 사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치역의 최대값이죠. 치역의 최대값. 누굴 집어넣으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때 나오는 y값의 최대값은 3과 같아야 되겠네요. 이게 y값의 범위다. y의 범위는 이 사이로 움직이니까요. 그럼 여기가 치역의 가장 밑에 있는 최소값의 범위일 텐데 누구의 x를 집어넣었을 때냐면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의 최소 범위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그럼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겁니다. 따라서 저 fx는 ax 플러스 b라는 이 1차 함수는 각각 두 개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하나는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하나는 마이너스 1, 여기가 왜 마이너스 2죠? 2 아니에요? 2잖아 2. 네. 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2,3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지나간다. 이제 남은 거는 각각을 식에다가 대입한다. 그럼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y값이 3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2a 플러스 b는 3이라는 식 하나랑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더 빼게 되면 3a는 6 따라서 a값은 2 a값 양수 맞죠?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a값이 양수. 네 맞네요. a값 양수. a값 2를 대입해서 a값 1을 대입해서 넘기면 b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함수식을 완성하면 다음과 같다는 거죠. 이게 y는 2x 마이너스 1 이게 내가 그리려고 했었던 원래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럼 반대로 여기 밑에 있는 2번 문제 음수라면 미안해요. 자리가 없어서 이거 지우고 갈게요. 만약에 a가 음수라면 반대로 기울기가 이번에는 음수란 뜻이고 기울기 음수란 뜻은 직선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죠. 그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데 범위는 아까 범위는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부터?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예요. x는 2까지.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그려지겠죠. 그럼 이쪽이 치역의 최대가 돼요. 치역값의 최대. 근데 치역의 최대는 3이죠. 그럼 결국은 y좌표가 3이라는 뜻이고 얘는 치역의 최소. 그 치역의 최소값, y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 그럼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몇 컴마며?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3이니까 마이너스 1,3. 얘는 2, 마이너스 3. 그럼 아까 좀 둘을 집어넣어서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해서 푸시면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른 직선식이 만들어지겠죠.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자, 59번은 별표입니다. x에서 y로의 함수의 fx가 1대1 대응이 된답니다.
근데 식을 잘 보시면 이게 사실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식이죠.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라는 게 완벽히 규정이 돼 있죠? 근데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라고?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2차 함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성립하지 않는다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왜 1대1 대응이 성립합니까? 그러면 어떤 특정 구간을 설정하게 되면 2차 함수도 1대1 대응이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아래로 볼까면 포물선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일정 범위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고 쳐보세요. 여기서부터라는 얘기는 x값의 구간이 이 값보다 오른쪽에서 라는 뜻이죠. 맞나요? 그럼 실제 여기는 그래프가 원래는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죠. 그럼 이 구간 안에서는 x값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y값도 여기까지만 나타나죠. 이렇게 구간이. 그럼 이 구간 안에서는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세로축과 만나는 교점이 모두 한 개씩이라 함수 맞고, 가로축과 만나는 교점도 이 구간 안에서만큼은 다 한 개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뭐였죠?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요 구간 안에서는 정의되어 있는 y값이나 찍히는 y값이 모두 다 같기 때문에 요 구간 안에서만큼은 2차 함수도 1대1 대응이 성립한다는 뜻이죠. 딱 구간을 정해놓으면 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실제로는 x축, y축을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구간에서만 이렇게 있는 어떤 특정 구간 여기서만 이렇게만 어차피 나머지 구간은 필요 없고 딱 여기 안에서만 그래프가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2차 함수도 구간을 정의하면 그 안에서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만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찍히는 y값도 여기서까지만, 찍히는 x값도 여기서만.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로 모든 함수의 범위를 찍힐 수 있는 모든 구간이라고 본다면 준비되어 있는 y값이나 준비된 x값에 항상 그래프가 모두 다 찍히는 방법은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2차 함수도 일정 구간을 잘라서 그리게 되고 그 구간 안에서만 딱 요 동네 안에서만 이라고 딱 정의하게 되면 그때는 2차 함수도 1대1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겠나요? 그럼 보세요. 그럼 얘기는 끝난 겁니다. x값은 뭐 이상? 3 이상. x값은 y값은 2 이상. 그럼 이 점의 좌표가 3,2라는 얘기잖아. 안 그래요? x가 3 이상, y가 2 이상. 여기 안에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선생님 꼭 이 모양이 돼야 됩니까? 이 모양은 안 되는 겁니까? 이 모양은 안 되는 겁니까? 이 모양 말고 이렇게 내려오는 함수는 처음부터 그래프가 성립하지 않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거는 안 됩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쭉 내려왔다 이렇게 그린다면 실제로 그림은 이렇게 그리겠다는 얘기죠. 여기를 3,2로 보는데 이 부분만 어차피 여기는 안 그려지는 거니까 축 밑이나 축의 왼쪽과 축의 밑에는 어차피 안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나요? 그럼 이것도 1대1 대응 아닙니까?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죠. 왜 아닌가요? 요만큼의 x값의 범위가 차이가 나잖아. 실제로 여기는 x값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됐나요? 1대1 대응이 성립하려면 정역과 치역도 서로 같아야 되거든요. 같은 구간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그래프가 3,2라는 점을 이 포물선이 밟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끝났네요. 이것만 이해하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왜 끝난 거죠? 3,2를 이 포물선이 결국은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럼 대입하면 되죠. y에 2를 대입하고 x에 3 대입하면 9-6 플러스 k. 따라서 k 값은 -1 이렇게 답이 나온 겁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62번 문제. 다음이 다시 이것도 뭐죠?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죠. 축이 어디 있나요? 위로 블록한 포물선. 축 어디 있어요? 축 빨리 구하는 공식. 완전지 공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축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a 2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b 2 약분하면 1. 네, 1이 축이에요. x는 1이라는 식의 축이 존재한다는 거죠. 됐니? 그럼 축의 왼쪽과 축의 오른쪽 각각 반만 1대1 대응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만약 축의 왼쪽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지금 x의 범위를 보세요. 어떤 특정 값은 어떻게 되죠?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만약 축의 왼쪽에서 그래프가 시작됐다면 여기가 만약 x값 k였다면 이 값보다 크나 같은 상태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구간도 있는데 내려가는 구간이 있으면 1대1 대응이 성립하지를 않죠. 이렇게 되면 두 군데에서 만나니까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두 군데 만나니까 결국은 k값은 뭐보다 작아야 되나요? 여기는 k값은 뭐보다 커야 되나요? 그렇지, 1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축을 기준으로 축에서부터 가든지 아니면 축에서 오른쪽을 가든지 축에서 왼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y값은 이 점을 밟고 지나간다는 얘기죠. y값은 항상 얘보다 어때요? 보면 작거 나왔다. 왜 작거 나왔죠? 위로 블록하니까 밑으로 내려오겠지 그래프가. 됐니? 그럼 정리하다 보니까 x의 범위는 k보다 오른쪽, y의 범위는 여기는 k-2보다 아래쪽. 여기서만 그래프가 그려줘야 되고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포물선이. 결론은 이 그래프는 또다시 뭘 지나가냐면 k, k-2라는 점을 지나갈 거라는 얘기예요. 누가? 얘가. 그래서 대입하는 겁니다. y값 대신에 k-2, x 대신에 마이너스 한 다음에 x 대신에 k를 대입하는데 그 위에 제곱이 있죠? 플러스 2 곱하기 k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넘어갑니다, 얘네들이. 그럼 k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인수분해해보면 k-2 k 플러스 1이 0. 따라서 k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아까 k가 뭐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죠? 1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아까 말했었죠. 저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저런 거 잘 봐야 돼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실제 k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부터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x는 마이너스 1 이상에서 그려집니다. 그럼 이거는 1대1 대응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안 되는 거죠. k값은 2가 정답인 거예요. 아셨죠? 네, 이런 것들도 시험에 눈여겨보고 보셔야 될 유형이긴 합니다. 무턱대고 막 푸시면 안 되고 뭐 나머지는 비슷비슷할 테니까요. 같은 유형이라.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런 그냥 재미로 푸시면 됩니다. 네, 그냥 재미로 살짝. 수학은 계속 풀다 보면 또 좀 풀리면 또 재밌어요. 수학이. 그렇죠. 한 번쯤 다 그런 거 느껴보지 않았나요? 아, 수학이 재밌구나. 생각보다 수학이 재밌는 과목이구나. 라는 걸. 그렇죠. 안 풀리면 이제 막 짜증나고, 어떤 과목보다 막 짜증나고 하는데, 수학은 10번 안 풀려도 한두 번 풀렸을 때 그 짜릿함, 그런 걸로 약간 문제를 또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못 풀었던 문제를 풀어냈을 때 그런 성취감, 혹은 다른 애들 못 풀고 있는데 나만 풀고 있는 우월감, 그런 걸 가지고 사실 수학을 끌고 나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상수함수, 항등함수 1대1 대응.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상수함수는 x값이 서로 달라도 찍히는 함수값은 어때요? 같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게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특정 값을 갖잖아? 그럼 얘도 똑같은 그 값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선택이 없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함수값을 얘도 똑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상수함수고, 항등함수는 더 어려울 게 없죠. 항등함수는 들어간 게
답이에요. 네모 들어가면 네모가 답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게 없어요. 항등함수. 자, 이제 봅시다. 1대1 대응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음에 함수값을 구하시오라고 되는데 x값이 0, 1, 2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 f가 뭐라고요? 상수함수예요. 그 다음에 g는 얘는 상수함수, 얘는 항수함수, 얘는 1대1 대응. 끝났네. 얘 때문에 끝났죠. 이죠. 그럼 따라서 f0도 2면 f 모든 x값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상수함수니까 2가 될 겁니다. 그 h는 여기 h1의 값은 2 이렇게 짝지어 적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 이건 무슨 말인가요? h가 아까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h0의 값은 아직은 뭔지 몰라요. 여기다 쓸게요. x값이 0, 1, 2 그다음에 y값이 0, 1, 2 그러면 x에서 x로의 함수거든. 정의역과 치역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같은 값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는 함수가 누구냐면 h예요. 근데 이 h는 무슨 함수? 1대1 대응 함수. 근데 아까 h1이 얼마였냐면 h1이 이렇게 됐었죠. 그럼 남은 건 0은 0 아니면 1, 둘 중 하나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나머지 2는 0이 같지 않은 함수값 나머지 남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됐니? 자, 근데 이제 요거 봐서요. 요거 이제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 H2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만약에요. 만약에 H2의 값이 0이라면 그럼 H0의 값은 뭐가 되는 거죠? 1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얘가 0을 찍는다면 얘는 1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야 1대1 대응이 성립하겠지. 그럼 이 조건이면 H1의 값은 2. 이게 세 값이 다 성립했죠. 이 숫자 3개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참이 되나요? 참이 되지 않잖아. 이거 벌써 좌변이 얘가 0이니까 좌변은 0이 되죠. 근데 얘는 1, 얘는 2. 그 둘을 더하면 안 맞잖아. 이 조건은 잘못된 풀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조건은 잘못된 풀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풀이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0, 1, 2 x 0, 1, 2 h1의 값이 2.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 있는 2를 0으로 보냈죠. 그럼 0으로 보내면 답이 안 되니까 이번에 1로 보내야 되고 얘가 1이 가겠죠. 이렇게 되는 게 함수 f라고 본다면 h1의 값은 2, h0의 값은 h0의 값은 0, h2의 값은 1 이렇게 되네요.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답이 되겠죠.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이것까지 안 맞으면 답이 못 푸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잘못 출제된 거니까. 숫자 집어넣어 봤더니 이게 맞더라 라는 거죠. 집어넣으니 그냥 마문제 하시면 됩니다. f2의 값은 얼마예요? 아까 상수함수는 벌써 여기서 결정이 됐다고 그랬죠. 어떤 x를 대입해도 항상 답이 2가 나와야 되니까 이 값은 2예요. 더하기 얘는 항등함수잖아. 집어넣은 게 답이야. 1 집어넣었잖아. 그럼 1이 답인 거죠. 고민할 게 없습니다. 마지막 h0의 값, 여기서 우리가 구했었죠? h0의 값은 0. 정답은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첫 번째 보면 함수의 개수,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이게 함수일 때 성립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기서 숫자 잘 보세요. m이 뭐냐면 정의의 원소, 여긴 n은 공역의 원소예요. 경우는 공역의 원소를 미수로 두고 정의역의 원소를 지수로 둔 상태에서 지수값을 정리하면 이게 함수의 개수가 나온다는 뜻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함수 정의역 x가 1, 2, 3이에요. 그럼 공역이 a, b, c, d 4개였다 칩시다. 이렇게 하는 함수예요. 근데 그냥 함수의 개수만 구하라면 함수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x가 결정하는 겁니다.
X한테 야 너 누구 찍을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Y는 그냥 찍힘을 당하는 거지 자기가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그럼 선택의 개수는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X한테 있는 거니까 X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1한테 야 너 누구 선택할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4가지입니다. A를 찍든 B를 찍든 C를 찍든 D를 찍든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2도 뭔가 함수값을 가져야 되니까 고배 개념이에요. 이건 중2 때 배웠던 그 함수의 그 확률의 곱셈 법칙인 거죠. 1번이 뭔가를 찍어 경우의 수를 가져. 그리고 동시에 2번도 경우의 수를 가져야 돼요. 왜냐면 2번이 선택 안 하면 함수가 안 되니까. 그럼 2번한테 물어봐요. 야, 너 몇 개 찍을 거야? 근데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1대1 함수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이 누구 찍든 2번도 동일하게 같은 조건에 몇 개 원소를 선택할 수 있냐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경우의 수는 4개를 다 선택한다는 게 아니고 경우의 수가 4개 중에 하나를 갖는다는 뜻이지. 이렇게. 그럼 3한테 물어봐도 여전히 1, 2번을 뭘 찍든 간에 함수가 된다면 나는 4개를 선택할래.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래. 그럼 써놓고 나서 보니까 4의 세제곱인데 이 4가 뭐죠? 여기요. 공역의 개수. 공역의 개수. 여기는 3은 뭔가요? 그러면 이렇게 3개요. 정역의 개수. 그다음 책 근처에 대고 써놓으세요. 1번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면 여기다 쓰면 될 것 같아요. 한글로.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면 공역의 개수의 정역 개수만큼 거듭 제곱해서 답을 쓰시면 함수의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면 꼭 1대1 함수는 짝이 맞을 필요는 없죠. 1대1 대응은 짝이 맞아야 되지만 1대1 함수는 꼭 짝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함수인데 이번에는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4개입니다. A, B, C 중에 하나 찍겠죠? 누군가를 찍었다고 가정합시다. B를 찍었어요. 그럼 E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렇지, 3가지가 되는 거예요. 얘가 찍은 걸 못 찍자 했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A, C, D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를 찍었다고 칩시다 또. 그럼 마지막 3은 남아있는 수가 A하고 D 2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2가지. 됐죠? 그래서 1대1 함수는 어떻게 찍으라고 그랬죠? 여기는 공역 개수에 쭉 곱해가면 돼요. 정역 개수만큼. 됐니? 여기 x1, x2 쭉 해서 x10. 여기는 y1부터 y2에서 쭉 y12. 이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처음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12개입니다. 그 다음은 11개. 그 다음 10개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총 10개잖아. 선택을 10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총 겹치지 않게 총 10번 선택하다 보면 여기는 개수가 몇 개 남죠? 2개가 남겠지. 그치? 그럼 곱하기 어디까지 가야 되죠? 3까지 가야 되겠죠. 2개 남아야 되니까. 원수 2개 남아야 되니까 결국은 마지막 3개 중에 누군가를 딱 찍고는 이제 2개는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계산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책에서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 뭐 알듯 말듯 모르는 만한 문자가 써져 있는데 이걸 외우지는 마세요. 그냥 이렇게 이 최초의 숫자가 뭐부터? 공역의 개수입니다. 최초의 숫자는 공역의 개수예요. 그 여만큼 곱해지는 횟수는 정역의 개수만큼 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1대1 함수를 찾는 거고 1대1 대응은 마지막까지 어디 가요? 끝까지 다 선택받는 거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선택받아야 되니까 마무리 1까지 곱하기 1까지 가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이게 만약 이게 1대1 대응이 성립하려면 얘는 F10, Y12가 되면 안 되고 똑같이 Y1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부터 10, 9, 8에서 어디까지 가죠? 마지막 한 명까지 전부 다 선택받아야 되니까 그 공역의 개수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자연수까지 모두 다 곱하는 게 1대1 대응이에요. 상수함수는
상수함수는 유인함수. 이렇게 하는 함수 f가 이번에는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모조리 하나만 찍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1, 2, 3이 모두 다 하나의 y값만 찍어야 돼요. 그럼 찍을 수 있는 상황은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다 a를 찍던지, 아니면 이번엔 다 b로 가든지, 아니면 다 c로 가든지, 아니면 다 d로 가든지, 다 c로 가든지 d로 가든지. 이건 fx가 a로 가든지, 아니면 fx가 b로 가든지, fx가 c로 가든지, fx가 d로 가든지. 그래서 몇 가지 케이스냐면 네 가지 케이스. 결론은 공역의 개수가 상수함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크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